안녕하십니까. 제주 도립미술관장 이종우입니다. 작가 소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 저지 현대미술관이 곶자왈에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이수지 작가가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수지 작가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부분별로 공간에 아주 적절히 잘 맞게 디스플레이되고, 실제로 그 원화를 제주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이수지 작가의 인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작가 소개는 제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관 상들을 다 받은 거는 익히 다 아시겠고, 다만 저는 이제 이수지 작가랑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봤던 이수지 작가랑 지금 성공한 이수지 작가는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여전히 재기발랄하고 그림 잘 그리고 뛰어난 상상력에 말은 많지만 그림 안에서는 말을 굉장히 자제하는 오늘은 아마 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지 작가의 생각들을 다 만지고 다 읽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강연하기 되게 좋은 장소네요. 딱 적당히 어둡고, 제가 돋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셨지만 현대미술관 여기 처음에 답사를 왔을 때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그 숲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간도 예쁘고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미술관이 되게 다양한 크기와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보자마자 이렇게 책 한 권씩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그 하얀 토끼, 흰 토끼가 이제 토끼굴로 앨리스를 인도하는데 저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여기 현대미술관 구조가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미로 같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토끼굴로 내려갔던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되게 재미있는 공간을 저에게 열어주셔서 제가 잘 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에 제가 커버하지 않았던 책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 방에 맞게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전시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대 위에 무대라는 공간을 꾸미면서 했던 생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 내리는 3.1포 공공수장고 가서 보고 오셨나 모르겠지만 그 책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에 AFCC라고 아시안 페스티벌 오브 칠드런스 콘텐츠라는 꽤 큰 페어이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하라고 하길래 싱가포르에서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시절은 정말 더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보통 날씨가 두 개라고 농담을 해요. 더운 날씨와 더 더운 날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싱가포르에서 제가 책을 5권을 만들고 한 권을 시작하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커리어에 있어서도 매우 핫한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덥다라는 표현이 힘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뭔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과연 내가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생각들과 번복된 상태에서 그 더위와 이렇게 껴안고 뒹굴었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축사치고는 굉장히 구구절절하고 질척거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어떤 한 시절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의 시절이 매우 핫한 시기였다면 이때는
정말 뭔가 안개 속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인사동에서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 회화 작가로서의 어떤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나는 책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과연 나는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미술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이 화가라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였던 거죠. 네. 지금 저를 소개해 주신 저 도립미술관장님과는 이제 그 시기를 둘이 이제 계속 안개 속을 누가 더 헤매나를 내기를 했던 그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사실 저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령 토끼가 오는 길목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 토끼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디즈니의 이 금발의 예쁜 앨리스를 생각하지만이라고 얘기했더니 저보고 이제 옛날 사람이라고 요즘 애들은 앨리스 하면 팀버튼의 앨리스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앨리스는 되게 여러 모습으로 존재하죠. 이 그림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썼던 루이스 캐롤 본인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앨리스인데 사실 저는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의 정서로서는 좀 부족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존 테니얼의 앨리스로 이제 대치가 됩니다. 제가 그 졸업하고서 이제 전시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일러스트레이션 일도 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지내다가 제가 이제 그림책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 그림책이 내 일인가라는 고민을 하던 즈음에 책이라는 매체를 본격적으로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다가 영국에 이제 북 아트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북이 들어가고 아트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런던에 가게 됐고 영국 런던에 가서 처음 봤던 전시가 그 도서관, 영국 도서관의 루이스 캐롤의 회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재밌고 매뉴스크립트를 보니까 되게 흥미가 생겨서 이제 그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을 어른이 돼서 이제 다시 읽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미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특히 이제 화가들이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자기 버전의 앨리스 책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아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은 성인 여자의 모습인데 몸만 아이인 뭔가 이 부조화의 어떤 끝판왕에다가 이야기도 굉장히 부조리한 상황에서 계속 펼쳐지는 걸 보면서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제가 나중에 참가했던 그 여러 앨리스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을 모아놨던 전시인데요. 그래서 자기만의 앨리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무척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북아트 과정을 하는 동안 뭔가 처음 시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를 풀어가는 도구로 그럼 이상한 나라 앨리스 여러 모티브를 내가 사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첫 수업에서 뭐가 됐든지 책을 하나 만들어 와 내일까지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뭔가 하나 만들어 와였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면 좋겠어라는 이제 단서가 붙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여러 그 앨리스의 에피소드 중에 재밌었던 게 이 쐐기벌레와 앨리스의 대화가 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몇 번이나 변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왜 계속 뭔가를 먹으면서 작아졌다가 커졌다가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쐐기벌레는 계속 넌 누구냐를 계속 반복하는 대화인데 그게 이제 저한테 되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도 대학원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어 시험도 보고 어느 정도 영어가 되긴 하지만 막상 대학원 수업에서는 거의 폭포수처럼 영어가 쏟아지는데 이제 그거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힘든데 이야기는 알지만 사실 듣기는 다 듣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거보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국말이 맴돌고 빨리 입으로 안 나오는 그 상황이 정말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되게 막막했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그게 이 둘의 대화처럼 되게 부조리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검은 머리에 한국인 앨리스가 돼서 영국이라는 원더랜드에 떨어진 어떤 그런 기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책이 이 대화를 사용한 캐터필러, 그러니까 쐐기벌레의 충고라는 제목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이 작아서 여기 보면 지금 방금 있었던 그 대화를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고 텍스트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딘가는 지워져 있고 어딘가는 잘려 있고 뜯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있긴 있지만 그 대화의 본질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겉도는 대화, 답답함,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들었던 거는 이제 곰동산 베어 마운틴이라는 책이었고 이 책은 런던의 동물원에 구경을 갔는데 동물원에 동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무슨 청소를 하느라 그랬는지 그래서 곰동산이라고 시멘트로 엄청 멋있는 막 산을 만들어 놨는데 산만 있고 인공산만 있고 동물이 없는 상태를 보면서 이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 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이미지와 그 앨리스 이야기 중에 그 The Mad Tea Party라고 해서 그 미친 모자 장수와 토끼가 차를 마시는 거기서도 계속 부조리한 대화가 나오는데 너는 초대받지 않았는데 여기 앉아있더니 정말 무례하구나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동물원에 있을 때 마치 동물들이 초대하지 않은 어떤 파티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텍스트와 이것을 매치해서 만들었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나중에 동물원이라는 책으로 이제 펼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표지도 그렇고 이 장소에 가면 사람들만이지 동물이 없어요. 근데 동물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응당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자리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막강 광고로 이런 이야기는 다 에세이에 있다. 궁금하면 에세이를 보시면 된다. 그때 이제 런던에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이 폴록 스토이 뮤지엄이라고 해서 장난감 가게면서 동시에 장난감 박물관인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이런 종이 무대였거든요. 종이로 세팅해서 만든 장난감 무대였는데 일단 옆에서 보면 저렇게 켜켜이 가짜 배경들이 진짜인 척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단면을 보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뭐였냐면 교수가 이렇게 와서 박스를 내밀면서 제비뽑기를 하나씩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뽑아서 펴봤더니 거기에 어떤 학교에 어떤 장소들이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뭐 도서관, 누구는 식당, 뭐 누구는 뭐 저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뽑은 종이에는 책상 밑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식당, 도서관 이러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주제로 책을 만들어 오래요. 영국의 대학원은 거의 거저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해와라는 과제를 던져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책상 밑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밑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책상 다리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 다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문득 아까 그 종이 극장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이 책상 다리가 어떤 극장의 이 기둥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일은 다 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허리 아래로 있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춤을 춘 어떤 극장 뭐 이런 걸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근데 책이니까 책을 이용해서 한번 극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책이 Under the Table Theater for Alice라고 했죠. 그래서 책인데 전개도가 들어있고 그 전개도가 점선으로 돼 있어서 떼어낼 수 있고 떼어낸 것을 조립하면 3D의 극장이 되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야기라는 것은 납작하게 접혀 들어가 있는데 책 속에 꼭꼭 접혀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가 독자가 그걸 오려내서 끄집어내서 입체로 만들어서 놀잇감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끌고 가게 되었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배경도 그렇고 다 밑에만 있어요. 반만 있어요. 예. 너무 괜찮지 않나요? 비록 영어는 못했지만 저는 작업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제는 무사히 이제 넘겼던 거죠. 근데 이거를 만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고, 어차피 그 전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가 무대 혹은 극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나만의 앨리스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제 방에, 이 제 방이었어요. 영국에서 방에 되게 낡은 벽난로가 있었는데 이게 문득 아까 그 종이극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막 타일도 멋있고 밑에 이 타일도 멋있고 이 여기 제바지 서랍이 있는데 거기는 마치 오케스트라 그 피트처럼 박스처럼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뭐를 생각하면 뭐만 보인다고 모든 게 다 무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여기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다. 여기 있군요. 큰 게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랍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세팅을 해 넣고 커튼과 이제 주인공이 있는 거죠. 저거를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빌려오고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카메라도 좀 좋은 걸로 빌려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금 그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벽난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미 벽난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라고 다 말을 해버려서 알고 계시지만, 이를테면 책을 처음 보는 독자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다가 어떤 극이 펼쳐지네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벽난로였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여태까지 말했던 게 모두 다 꿈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어. 나는 졸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 뒤편에 치워둔 그 디스플레이 박스인데요. 네, 여기 강연을 위해서 지금 가운데 있던 걸 저 뒤로 치워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그 작업과 연관되는 그 작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혹은 그 이전에 영향이 있었던 것들을 좀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가세요. 네. 여기는 제가 대학교 때 만들었던 건데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잘려 있는 그림책 아시죠? 그래서 막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그림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의 그 멜랑콜리했던 대학 생활을 표현한 작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20대 때는 머리와 가슴과 다리가 다 따로 놀죠. 머리로는 굉장히 장대하고 큰 이상을 추구하지만 내 몸은 사실은 그렇게 또 마음을 따라주지 않고 다리는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에 이 형식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영학과였지만 3학년 때 이제 혼합 매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다루지 않던 다른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조악한 책이지만 복사해서 잘라서 풀칠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쩌면 책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처음 꿈꿨던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그 제가 부가트 과정을 하면서 만들었던 여러 형식의 책들입니다. 저는 그림만 잘 그리고 만드는 건 젬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책을 바느질을 하고 똑바로 자르는 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거를 함으로 해서 그 책의 형식이라는 것을 정말 손으로 만지면서 넘겨보면서 물성을 느끼면서 했던 그 생각들이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여기 저는 잘 보이는데 정말 안 보이시죠, 그렇죠? 저기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회화 작업이에요. 이게 사실 여기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작업이거든요. 여기가 꽉 찰 정도로 그때도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었고 제가 다니던 대학교의 학생 식당 주방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거기가 워낙 큰 학교였기 때문에 주방이 엄청 컸는데 공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수술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었고, 그리고 폴록 그 뮤지엄에서 가져온 여러 재미있는 장난감들,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언더 더 테이블 시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벽난로에 넣어서 작업을 했던 여러 오브제들이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수지들. 예, 그 책을 보시면 얘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했던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가 작가라는 사람은 적어도 책 안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북치고 장구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이 오케스트라 핏에서 그 지휘를 하는 여러 지휘자이기도 하면서 또 물건을 나르는 스태프이기도 하면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수지들인데 제가 이걸 하나도 안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보인 거죠. 그리고 졸업 전에 초대할 때 보냈던 티켓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작은 오브제들이 있고, 여기 이 아이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빨간 원피스인데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많아서 이제 그 사진들을 가지고 앨리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토끼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토끼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림책 작가 조 작가가 저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이게 토끼와 관련된 그 작업을 자꾸 하니까 제가 만든 그 독립출판 프레스 이름도 흰토끼 프레스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뭔가 토끼와 관련된 걸 보면 꼭 사다 주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졸업 작품으로 만든 책이고, 이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바느질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느질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이 책을 여러 권 만들어서 출판사에 보내고 계속 퇴짜를 받고 했던 불운의 이제 더미북입니다. 그리고 스케치북들이 있고요.